여기 V자 페인 부분을 저는 치료했었는데 이 부분 다른 치과에서 치료받으신 아랫니 레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수복하면 레진이 오래 붙어있기 힘듭니다. 윗니 두 군데를 제가 치료한 모습인데 이렇게 기존 형태를 복원한 듯한 매끈한 수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16년차 치과의사 치아지수 올리는 황지수 원장입니다. 치아 페임을 치과에서 한 번쯤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치료 후 재료가 오래가지 않아 떨어져 버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하신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치아에 무리가 없으면서도 한 번 치료하면 안 떨어지고 정말 오래가게 하는 구체적인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 페임과 시린이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입니다. 자연치에 부담 없는 정말 오래가게 하는 치료 방법과 함께 치료법을 둘러싼 오해 두 가지와 치료 후 떨어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로서 고민한 내용들까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대다수 치아 페임의 해결책인 보험 재료인 GI와 비보험 재료인 레진으로 치료하는 경우를 아주 디테일하게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치경부 치료 방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인분들과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비보험 진료인 레진이 보험 진료인 GI보다 치과 경영상 유리하지 않냐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레진으로 하면 치아를 조금 갈아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기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솔직한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치 환자 부담금이 저렴한 GI로만 권하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무조건 양심 진료하시는 치과의사이고, 레진으로 권하시는 치과의사분들은 아무래도 치과 경영 측면에서 더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사석에서 지인분들이 직설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거나 혹은 잘 떨어지는 GI의 특성상 치과 경영상에는 오히려 GI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GI는 부착 과정의 진료 시간이 레진에 비해서 짧게 소요되는데, 특히 여러 개를 치료하면 할수록 이 시간은 훨씬 단축됩니다. 또한 재료의 한계상 GI는 꽤나 잘 떨어지기에 첫 치료가 떨어져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상의 치료를 멀지않아 받게 되시는 경우가 아주 흔한데요. 의사 입장에서는 GI로 두 번 치료하는 게 레진으로 한 번 치료하는 것보다 치과 경영상은 오히려 이득입니다. 결론적으로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재료가 수입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레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없기에 치료 한 번당 기준으로는 절대적으로 레진의 치료비 부담이 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진으로 치경부 페임을 치료하려면 치아를 무조건 조금은 더 갈아내야 한다는 오해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환자분인데 다른 치과에서 치경부 만무증을 GI로 치료받으셨는데, 이전 치과에서 치경부 레진의 단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GI를 선택했었다고 하시는데요. 이전 치과에서는 레진은 치아를 조금 갈아내고 부착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고 하시며, 레진으로 하면 한 번 치료할 때마다 치료 부위가 점점 넓어지고 삭제량도 늘어나는 걸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순간 찜찜해서 GI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GI로 치료하니 일단 잘 떨어지는 게 아쉽고 색상도 이질적이어서 활짝 웃을 때 보일까봐 신경 쓰여 하셨습니다. 저는 이전 치과에서 치경부 레진의 단점을 그렇게 설명하신 근거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도 치경부 만무증 레진 치료 가이드를 그렇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16년 전쯤이었을까 치과의사 면허를 막 따고 초창기까지는 약간은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진의 유지력에 대한 확신이 생긴 이후로는 전혀 다른 소견입니다. 이 부분이 치과의사라면 학생 때 누구나 배우는 치경부 만무증 레진 치료 방법을 다룬 내용입니다. 치경부 레진의 접착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면의 부여인 베벨링이라고 해서 치아를 살짝 갈아내서 경사면을 만들어주는 행위를 하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페인 부위인데 조금이지만 살짝 갈아낸다는 점이 환자분 입장에서 아무리 레진이 GI보다 더 예쁘고 오래 간다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내용을 달리 해석하면 치아를 살짝 가는 베벨링 행위는 레진의 접착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것일 뿐, 치과의사가 다른 술기적인 방법으로 레진의 부착력을 높일 수만 있다면 갈아내는 베벨링 과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레진의 부착 면적이 협소해서 유지력이 불안할 수 있는 치아 페임에도 저는 이렇게 레진의 수복을 경사면을 추가로 만드는 베벨링 작업 없이 하고 있습니다. 치료 전후입니다. 치과의사로서 레진을 다루는 술기적인 테크닉을 꾸준히 고민하신 분들은 적합한 재료의 선택과 충전 방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경부 레진의 유지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저와 같은 견해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봤을 때 레진은 환자분 입장에서 초기 비용 부담을 제외하고는 심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GI보다 더 좋은 재료임은 확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치아 페임을 레진으로 치료하실 경우 적어도 떨어진 고민을 없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치경부 레진의 유지력을 높이는 시술 노하우에 대한 자신이 있기에 환자분들께 레진 치료 후 따로 칫솔질 조심하셔라, 딱딱한 음식 주의하셔라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치료한 부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막 쓰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던 상관없이 혹시나 나중에 떨어지면 별도의 비용 없이 무상으로 다시 치료해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환자분 입장에서 초기 치료비 부담 외에는 레진이 GI에 비해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우수하기에 유지력에 대한 고민은 치과의사에 맡기시고 환자분들은 더 좋은 재료로 치료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레진은 치과에서 흔히 쓰는 재료이지만 레진을 다루는 술기적 역량은 치과의사마다 차이가 큽니다. 어금니인지 앞니인지 저장면인지 치경부인지에 따라 다른 종류의 레진을 선택하고 술식까지 조금씩 달리 적용해야 떨어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떨어지지 않는 치경부 레진 수복을 위해서 제가 시행하는 여러 방법들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성계수가 낮은 플루어블 레진으로 수복하는 것입니다. 탄성이 높을수록 강도가 센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치경부 부위에서는 잘 떨어져 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재료에 따른 탄성계수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에나멜이 치아의 가장 바깥층의 단단한 부위인 범랑질층을 의미하는데 탄성계수가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딱딱하다는 의미이죠. 직접적으로 음식이 닿는 저장면은 이렇게 단단한 것이 장점이지만 치아 목 부위는 탄성계수가 높아 단단하면 오히려 응력이 집중되어 도끼로 찍은 듯하게 탈락이 잘 일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치아 치아목 부위인 범랑질층이 떨어져 나가는 치아 페임이 자연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진은 종류와 물성이 다양하기에 부위에 따라 적합한 물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분들 중에서도 치아의 저장면, 측면, 치경부 상관없이 한 종류의 레진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부위에 맞는 레진의 물성의 선택이 떨어짐 방지에 정말 중요합니다. 치경부는 탄성계수가 낮아서 살짝 말랑말랑한 플루어블 레진을 선택해야 어떤 방향에서 힘을 받아도 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표에 보시면 에나멜인 범랑질 탄성계수보다 훨씬 낮은 마이크로필 컴포짓 정도의 탄성계수에 준하는 레진을 선택하여 치경부 마모증 치료에 적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점층법을 적용한다입니다. 수복 부위를 한 번에 충전하면 레진의 수축이 활성화될 수 있기에 저는 층층이 나누어서 레진을 쌓는 형태로 시행하여 레진의 수축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V자 페임이 꽤 심했는데 한 번에 레진을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수복 시 겹겹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충전해야 오래갑니다. 세 번째로는 베벨링 없이 충전 및 접착 과정에 충실한 이행입니다. 접착력을 위해 베벨링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경사면을 부여해서 범랑질 부분의 접착 면적을 넓혀 접착을 하라고 학생 때는 배우지만 이는 치아 삭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레진의 접착 면적을 늘리려고 여기 사이에 경사면을 만들면서 미세하게 갈아내라는 것인데 적합한 탄성계수의 레진 종류와 내게 맞는 접착제의 선택을 기반으로 디테일한 접착 과정이 수반된다면 베벨링 없이도 충분한 접착 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진의 부착 면적이 적었지만 베벨링 없이 치료를 완료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는 치아의 기존 라인을 복원한 듯한 형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치아 페임의 레진을 수복 후 중간에 탁 걸리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 때문에 향후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기존 건강한 자연 치아에 자연스러운 곡률과 라인을 복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사례 전후를 보시면 치경부 레진 치료한 부위가 살짝이라도 걸리는 부위 없이 매끄럽게 라인을 만든 게 보이시죠? 이 사례는 아까 잠깐 보여드린 사례인데 여기 V자 페인 부분을 저는 치료했었는데 이 부분 다른 치과에서 치료받으신 아랫니 레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수복하면 레진이 오래 붙어 있기 힘듭니다. 과도하게 수복되어 튀어나오거나 혹은 반대로 부족하게 수복하여 홈이 있다면 그 틈으로 레진이 걸려서 떨어지거나 음식물이 끼면서 치은염 및 충치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윗니 두 군데를 제가 치료한 모습인데 아랫니 치경부 레진 대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렇게 기존 형태를 복원한 듯한 매끈한 수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례도 보시면 굉장히 심하게 패였는데 치료 후 이 부분 경계선이 거의 없는 게 보이시죠? 치료 막바지에 탐침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치과의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후를 보시면 심지어 치료 후 여기 사진에서 잇몸 쪽에 살짝 피가 보이는 이유도 탐침 시 걸리지 않도록 잇몸 살짝 안쪽까지 레진을 아주 매끄럽게 다듬어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요약입니다. 치과에서 치료가 필요한 치아 페임은 지아이나 레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 충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아이는 보험이 적용되어 치료비가 저렴한 것이 큰 장점이나 색상이 치아와 매우 이질적이고 화학적 단순 부착 방식의 특성상 잘 떨어져서 자주 치료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레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 부담이 있으나 미적으로나 유지력 측면에서 모두 지아이보다 월등한 재료입니다. 다만 집도의사의 레진을 다루는 술기에 따라 유지력 차이가 많이 나며 경사면을 전혀 가려내지 않고도 충분히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치경부 레진의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탄성계수가 낮은 플러블 레진을 사용해야 하고 점층법으로 쌓아 올리면서 접착 과정의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행함과 더불어 경계선 없이 매끈하게 라인을 복원하며 충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평생 하나뿐인 소중한 치아 지수를 올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상 치아 지수 올리는 황지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